음, 끝으로 말씀드리는, 음, 한 두 가지 정도. 파지법하고 챔질을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파지법을 낚싯대 이렇게 트리거를 낚싯대를 잡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서,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얘를, 얘를 안 흔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릴을 안 잡고 있으면 릴을 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낚싯대가 돌아가면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라. 안 흔들리게. 그리고 쫙 당겨서 옆구리에 딱 끼고 겨터파크 폐장하고 딱 밑으로 내려가는 낚싯대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 이게. 올라오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막 이렇게 낚싯대가 날아가진 않잖아요.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내려가려고 하면 내가 중심을 여기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눌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겨터파크를 딱 해서 딱 누르면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올라가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 거. 여기다 잡고 있는 분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감을 때는 여기에 딱 겨터파크 폐장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죠, 이렇게. 이거를 안 하시는 분이 이런다는 거죠, 이런. 자, 봐요. 이것도 자료사진 넣을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안 움직이고, 얘 안 움직이고, 고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자, 낚싯대 끝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게 양손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처럼. 이것만 돌려야 되는데, 이게 같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고정이 안 돼서 그래요. 딱 고정하고 힘 딱 주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낚싯대. 이렇게 잡고, 이게 처음에 이거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본인은 모를 경우 많아요. 이것도 자료사진 넣을게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제가 좀 과장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과장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파지법이 되게 중요하다. 견착하는 거. 이 모든 걸 다 파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챔질의 방식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챔질의 종류는 진짜 많다. 챔질의 종류는 춤과 같다. 댄스와 같다. 디스코, 고고, 뭐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 댄스나 뭐 힙합, 이런 것만 댄스가 아니다. 블루스, 뭐 왈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웨이브를 타는 이런 춤부터 시작하고, 춤의 종류는 진짜 무수히 많다. 근데 그걸 다 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챔질 역시 막 챔질하는, 자, 하나, 둘, 셋. 이것만 챔질이 아니라 쭉 올리는 이것도 있고,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쫙 하는 챔질도 있고, 시간차 공격, 뭐 스피드, 길이, 뭐 짧게 채는 거, 길게 채는 거, 쭉 들어 올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챔질의 종류가 많고, 챔질의 종류라는 것은 그날 그 시간마다의 내가 하는 낚시에서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내가 바로 바꿔주는, 음악이 이렇게 그루브 이렇게 딱 타다가 갑자기 막 과격한 음악이 나오면 막 추잖아요, 알아서. 그리고 좀 부드러우면 부드럽게 또 가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챔질은 계속 똑같아. 챔질의 종류도 춤과 같다. 무수히 많은 챔질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챔질의 시작점은, 그 대신에 챔질의 시작점은 항상 빠르게가 아니라, 챔질이 이렇게 된 챔질도 있지만 천천히 하는 챔질이, 뭔가 내가 감지를 했어요. 쭈꾸미가 이렇게 다리 하나를 딱 감지를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챔질을 시작하는 거. 이렇게 돌쭈꾸미 패턴의 챔질을 그렇게 하거든요. 쭉
이것도 챔질이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챔질의 시작점을 빠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얘가 건들다가 갈 수도 있는 시간을 우리가 벌어서 그렇게 하다가 쭉 꼬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챔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챔질의 시작점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 것도 이거예요. 챔질할 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쭈꾸미가 느껴졌어. 낚시하다가 느껴졌어. 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아싸. 이게 먹힐 때도 있죠. 먹힐 때도 있는데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딱 쳤는데 없어. 또 갔어. 또 이렇게 또 갔어. 없어. 자, 아싸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패턴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패턴이 생각보다 많은데 낚싯대가 내려갔을 때 생기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냥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겠지만 내려갈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때 입질을 하던 쭈꾸미나 갑오징이가 놓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그냥 가야지 내리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근데 습관이라 내가 낚시를 할 때 낚싯줄이 저기 가 있는 던지는 캐스팅 낚시가 아니라 내 낚싯줄이 밑에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낚싯대를 내리면 낚싯줄이 내려가겠죠. 그 시간차하고 내려가는 그 과정 자체, 이 두 가지 자체가 내가 쭈꾸미를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입질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보니까 땡겨봐요. 이렇게 땡겨보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땡겨보고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뭔가가 느껴졌겠죠. 눈으로도 보이고 느껴졌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렇게 됐어. 하나 둘 셋. 없어. 자 또 해. 쭉 왔어. 하나 둘 셋. 없어. 이걸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있었어요. 쭈꾸미가 있었어요. 떨어진 거지. 떨어진 게 아니라 놓아버린 거지. 하나, 자, 느껴보고, 쭉,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 둘, 그리고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챔질을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다시 놔. 또 느껴봐. 다시 놔. 또 느껴봐. 이때 챔질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최근에. 근데 10월달 같은 경우, 이렇게 낚시를 하면 놓칠 확률도 되게 많아요. 얘가 벌써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줄이 달렸는데, 다리 하나 딱 잡았어. 흔들어 봤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다가 잡았어. 할 때 소리대가 안 딸려오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럼 여기에 힘이 가해졌을 거라고. 이 쭈꾸미가 얘를 잡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거든. 이게 뭐가 세냐? 놓을 수도 있죠. 안 놓는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놓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놨을 때에 그 상황을 내가 인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뇌의 인지적 오류라는 거. 그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 이 챔질에서도 바로 챔질을 해버려야 되는데 챔질에 자꾸 뜸을 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쭈꾸미가 없어지면 그게 쭈꾸미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쭈꾸미가 붙어 있었는데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만 알 것 같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여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거 쭈꾸미 같은데, 갑오징어 같은데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그래서 챔질의 시작점이나 챔질의 형태, 그리고 챔질이 이렇게 됐을 때 내려갔다가 다시 챔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최대한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지법하고 챔질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쭈꾸미 패턴, 수초쭈꾸미 패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요거는 그냥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인데,
뇌의 인지적 오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시간이 좀 지루할 때 좀 많이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뭐 배에서 이 얘기는 자주 뭐 안 할까 싶어요. 안 할까 싶고,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 그냥 재밌는 얘기거리, 재밌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거리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비군 훈련들 남자분들 웬만한 분들 다 다녀보셨잖아요. 근데 예비군 훈련 가보면, 옛날에 저는 뭐 2박 3일도 해봤고 3박 4일도 해봤어요. 시기적으로 예비군 훈련 어떻게 후반부에는 3박 4일로 바뀌었더라고. 근데 그때들 후배들이랑 같이 3박 4일 훈련을 한 번인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3박 4일이 됐다고 했을 무렵이 벌써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이 전투화를 신고 와야 되잖아요. 군복 다 갖춰 입고, 복장 다 갖춰 입고, 고무링까지 딱 하고 전투화를 딱 신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예비군 훈련 갈 때 기본 복장이잖아요. 근데 하얀 운동화를 신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하얀 운동화를 신고 오는지. 예비군 훈련, 올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가 나와가지고 훈련을 갑니다. 갔어. 신나게 탁 웃고 떠들고 막, 그때 뭐 선배, 후배, 동료들이랑 뭐 해가지고, 동네 아니면 그 같은 지역에 뭐 해서 예비군 훈련 잘 받고 네모반 생활까지 해서 동원 예비군 훈련 하는 얘기는 거예요. 잘 받았어. 잘 받았어. 마지막에 퇴소할 때 막걸리 거하게 한잔 하든지, 아니면 날 더우니까 이제 맥주 한잔 또 시원하게, 그 앞에 훈련 받고 나온 그 주변에는 꼭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 뭐 슈퍼라든지 이렇게 평상 있고 이런 데서 맥주 한잔 거하게 먹었어요. 그러고서 알딸딸 해가지고 다리 하나 걷어 올리고 택시 타고 집에 왔어. 팔 이쪽 이만큼 걷고 다리 하나 걷어 올리고 모자 삐딱하게 이렇게 옆에 쓰고 또박또박 털레야 털레야 이러고 집에 와서 딱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전투화 워커를 딱 벗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막 흙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정리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피곤하고 맥주도 한잔 먹었으니까 귀찮잖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 푹 쉬어. 모르겠어. 오늘은 그냥 쉬자. 그러고 그 다음날 회사 갈 때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또 넣어야 되는데. 그러고서 갔다 와서 회사 갔다 와서 해야지 하고 회사 갔다 왔는데, 출근하고 직장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귀찮은 거야. 이따 주말에 해야지 하고 발로 쭉 밀어놓습니다. 발로 전투화를 저 구석진, 현관 저 구석진에 쭉 발로 밀어놔. 모르겠다. 쭉 그렇게 하고 그냥 평일이 며칠 지나고 이제 주말이 됐어요. 주말이 됐는데 또 토요일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같이 회식도 하고 뭐 즐겁게 음주가무도 하고 새벽 늦게 들어와서 푹 잤어. 일요일날 막 늦게 한 12시 넘어서 딱 깼는데, 저 전투화 잘 정리해서 넣어놔야 되는데,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자. 이러고 그냥 또 갑니다.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냥 쭉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나갔어. 그러고 이제 1년 후에 아침에 딱 동원훈련을 가려고, 동원 예비군 훈련을 또 가려고 딱 봤는데 전투가 어디 갔는 건데, 막 다락에 올라가보고 창고에 가보고, 내가 넣어놓으면 분명히 저 창고 어디에다 넣어놨는데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전투화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야, 시끄럽다. 어떡하지? 몰라. 그냥 운동화 신고, 흰 운동화를 신고 동원훈련장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동원훈련장에. 그래서 예비군 훈련에 흰 운동화를 신고 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그래도 뭐 훈련 다 봤습니다. 뭐 그래도 집에 가라고 안 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흰 운동화 가지고 그냥 다 훈련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동료들하고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본 동료 선후배들하고 같이 또 맥주 한잔 똑같아. 모습이 완전 복북 같아. 모자 딱 쓰고 다리 하나 걷고 툴레툴레 집에 딱 들어가고 현관문을 딱 들어가지고 운동화를 딱 쳐다보면서, 이거 좀 닦아가지고 정리해서 치워야 되는데, 몰라, 에이씨 하고 옆으로 쓱 그냥 밀어놓는 거예요. 내일 털지 뭐. 그리고 쓱 옆으로 발로 쭉 밀어놓는다 보니까 거기에 작년에 벗어놓은 전투화가 저 구석쟁이에 먼지가 쌓이고 흙 묻은 채로 그대로 옆에 구석쟁이에 딱 있는, 딱 그 자리.
이게 뇌의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뇌에서 생긴 알고리즘이 이런 거예요. 매일 봤을 거라고. 매일 나가면서. 봤을 거라고 아니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안 보여. 지웠어요. 내 지성이, 뇌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지운 거예요. 매일 보였을 건데 왔다 갔다 하고 알고 있었어. 근데 뇌가 지웠어요. 이 뇌가 착각을 해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창고에 딱 보관을 해놓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매일 지나가면서도 내가 창고 안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고 계속 못 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인지하게 된 게, 그 다음에 동원훈련 갔다 온 다음에 신발을 밀어놓고 딱 보니까, 이 신발을 보니까 그 전투화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뇌의 인지적 오류라고 합니다. 사람은 보인다고 다가 아니고 믿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걸, 내가 믿고 싶은 걸,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뭐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동원 훈련도 뭐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오시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낚시에서, 특히 쭈꾸미 갑오징어 두 종류 낚시에서는 이 뇌의 인지적 오류,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면,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서 내가 다른 낚시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했던 그 낚시가 아닌 다른 낚시를 하게 되고 패턴을 바꾸게 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이것도 쭈꾸미인데, 이것도 갑오징어인데, 와 이거 쭈꾸미인데. 그런데 낚시를 잘하고 못하고 경력이 길고 짧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뇌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나거든요. 우리는 못 살아가요. 왜? 지울 거 지우고 잊을 거 잊고 계속 뒤로 밀어서 그 밀어놔야 돼요. 자꾸 아카이브라고 하나요? 막 옆에다 밀어넣어서 자꾸 다 치워놓고 쫙 벌려서 내가 보이는 것만 보게끔 돼 있거든요. 딱.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면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다 안 봅니다. 뇌는 다 그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거든. 신호등, 차선, 속도계, 저 옆에 지나가는 아가씨.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낚시의 맹점입니다. 맹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두 종류 낚시에서는 그걸 찾아가는 재미도 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빈도, 입질의 빈도, 잡는 마리수의 빈도, 낚시의 빈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래요. 다른 낚시에 비해서 빈도가 굉장히, 전체적인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내가 스스로 착각할 기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그 스스로 했던 착각을 바로잡을 기회도 너무나 많다는 거. 그게 바로 뇌의 인지적 오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장치죠, 장치. 자, 별거 아닌 얘기를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긴 한데요. 예, 전화가 오는 바람에 뭐 이렇게 영상을 제가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는 여러 편으로 좀 나눠서 업로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분량이 좀 많은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쭈꾸미 10월, 이제 11월입니다. 이제 11월인데 쉽지 않은 시기죠. 쉽지 않은 시기가 맞아요. 근데 쉬운 것만 낚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예전에는 어려워도 그것도 재미가 있어서 많이들 하셔갖고 12월까지도 하셨는데, 수온은 이제 19도에서 20도를 왔다 갔다 해요. 9월 수온입니다. 9월 수온.
9월 수온보다도 9월 말 수온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9월 뭐 중순 정도 수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선호하는 낚시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즌이 좀 마무리가 돼가지 않나.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는 날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최대한 오시는 분들한테 즐거운 낚시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